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요일 여의도 정치권에서 나오는 깊숙한 얘기들을 취재해서 찾아뵙는 정가 뒷담화 2월 8일 인사드립니다. 자, 좌파 진영 안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이 파워게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너스클 안에서 이 권력 투쟁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이 투쟁이 또 어떤 그 격전이 치러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몇 가지가 겉으로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죠. 특히 정청래가 계속 도발을 하고 이것을 이재명 쪽에서 진압을 하는 그 상황이 벌써 한 서너 가지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좌파가 이렇게 분열을 하는 것은, 이재명 집권 초단기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이재명의 권력 기반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이죠. 원래 좌파 진영 안에서 이재명의 지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당대표를 맡으면서 총선 때 비명 행사, 친명 횡재 이런 공천을 하면서 당을 장악을 했고 결국 집권까지 했지만, 기존에 있던 그 좌파의 대주주들, 친문, 친노를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그 계파들도 많이 있죠. 그쪽에서 이재명의 그 취약성, 특히 다시거의 재판을 안고 가고 있는 그런 취약성에다가 당내 기반도 미미하기 때문에 계속 흔들기를 하면서 다음에 정권은 자기들이 창출을 하기 위해서 이재명 초반부터 계속 견제하고 흔들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지난 주말을 고별해서 토요일, 일요일, 오늘까지 상당히 논란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 있죠. 바로 2차 내란몰이 특검에 민주당 정청래 쪽에서 과거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변호했던 인물을 추천을 했었다. 자, 그런데 그걸 알아차리고 그 사람을 특검에 임명하지 않고 조국당이 추천한 사람을 특검에 임명을 했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이 단순히 정청래가 합당 추진 과정에서, 조국당하고 합당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패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감으로 이재명이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을 배제한 것 아니냐, 또는 민주당이 그 추천한 특검이 검찰 출신이어서 지난번에 조은석 검찰 출신을 내란 특검으로 임명을 하고 나니 계속 영장이 줄 기각이 됐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판사 출신, 조국당에서 추천한 사람은 한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 추측이 나왔었는데, 저도 그렇게 처음에 관측을 했었죠. 근데 그게 아니고, 바로 그 민주당 정청래 쪽에서 추천한 특검 후보자가 과거 김성태 쌍방울 회장을 변론을 했다. 그 김성태가 그때 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재명에게 유하영이 다 보고를 했고 이재명이 다 알고 있다. 만약에 그것이 법정에서 확인이 되면은 이재명은 중형을 선고받게 되죠. 그리고 김성태가 본인이 이재명과 통화도 한 두 번 했었다. 통화도 두 번 했고, 거기에서 대북 송금, 그러니까 돈을 대신 내준 것을 이재명이 감사하다는 말도 했다. 그리고 대북 사업을 좀 한다고 하니까는 열심히 해보라고 했다. 이렇게 이재명은 김성태에 대해서 뭐 쌍방울 내의 사입은 그 인연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퉁치고 갔지만은 김성태가 그게 아니라는 말을 그 진술을 계속 했기 때문에 이재명이 지금 코너에 몰려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김성태를 변호를 했던 그 시점에 변호를 했던 그 사람을 민주당이 이 특검 후보로 추천을 했으니까 이것은 이재명 물먹이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지금 친명계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단 조국이 추천한 쪽으로 추천한 특검 후보를 임명을 했지만 이게 이걸로 일단락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친명계 쪽에서 정청래가 책임져라, 그리고 정청래에게 그 사람을 추천을 한 이성윤 최고위원 사퇴하라, 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서 정청래가 오늘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재명이 뭐 격분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정청래가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고 하지만 이 파동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양쪽이 서로 패권 다툼을 했는데 일종의 이것이 좀 전환점이 돼서 정청래 쪽이 밀리는
그렇지만 정청래가 또 어떤 반격을 할지는 모르죠. 왜냐하면 정청래 뒤에는 김어준이 있습니다. 김어준이 있고 문재인 세력도 있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일단 정청래가 고개는 숙였지만 더 심각한 내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을 잠시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정청래가 그동안 김어준, 그때 본인이 당대표 될 때도 김어준이 적극 지원을 했죠. 그래서 이재명이 지원한 박찬대를 꺾고 당대표가 됐는데, 이번에는 이재명을 완전히 패싱하고 조국당은 사실상 문재인의 그늘 아래 있는 당이죠. 그래서 친명을 고립화시키기 위해서, 이재명 세력을 고립화시키기 위해서 이재명을 패싱을 하고 합당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 배후에는 김어준이 있고 또 문재인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을 완전히 패싱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조국하고 합당하는 것을 비밀리에 추진을 하는 그 로드맵을 적어놓은 대비 문건도 하나 지금 보도가 됐죠. 그 문건이 보도가 되니까 친명 쪽에서 이거 반란이다, 친일 쿠데타다, 그리고 강력히 대응을 하고 있고, 이현주 같은 경우는 특히 여기에 친명 대신에 총대를 매서 정청래를 막 몰아붙이고 있는, 자,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정청래가 이재명을 패싱을 하는 그런 일도 지금 있었고, 또 정청래는 이재명의 의견 제시에 대해서 계속 묵살을 해왔죠. 검찰을 완전히 해체하는 그 시점도 이재명은 속도 조절론을 이야기를 했지만은 정청래는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법안을 밀어붙였고, 최근에 공소청에 보안 수사권을 주는 문제도 이재명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입장을 계속 밝히고, 그대로 또 입법권을 당이 가지고 있으니까는 그것을 추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 그 이재명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 결정적으로 이재명 물먹이기가 시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북 송금 그 사건 수사의 결정적인 이 핵심 정언을 한 사람이 바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죠. 그런데 김성태를 변호를 했던 인물이 2차 내란몰이 특검의 특검 후보로 민주당이 추천을 했습니다. 바로 전준철인데, 전준철 변호사가 민주당이 추천을 했습니다. 이 전준철은 검사 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이성윤의 그 신복이었죠. 그리고 이성윤 중앙지검장 시절에 반부패 수사 1부장, 2부장 이렇게 계속 거친 인물인데, 결과적으로 이재명의 대북 송금 그 혐의가 들통나도록 하는데 역할을 했던 인물이 김성태인데, 그 시점에 그 김성태를 변호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전준철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전준철은 이 김성태가 그때 이 대북 송금 수사가 본격화되니까 2022년에 해외로 도피를 했었죠. 도피를 했다가 그때 송환이 됐는데, 송환이 되고 나서 아주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립니다. 18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리는데, 그 안에는 대검 검사장 출신, 정관이어를 받을 수 있는 대검 부장검사 출신들을 주로 특수통을 쫙 배치를 합니다. 18명의 거대한 변호인단을 꾸리죠. 그 안에 전준철이 들어갑니다. 거기서도 좀 핵심이죠. 왜냐하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반부패 수사 1부장, 2부장을 하고 검찰 옷을 벗은 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관이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전준철이 거기에 그 변호사로 발탁돼서 들어갔고, 김성태는 그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아서 이재명과 관련된 일을 다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북한으로 돈을 보내는 것,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그리고 이재명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보낸 것을 이화영이 당시 그 부지사인, 평화부지사인 이화영이 경기도지사인 이재명에게 다 보고를 했고, 이재명이 이화영을 통해서 이화영의 전화기로 본인하고 통화까지 했다. 그래서 이재명이 고맙다, 돈을 대신해줘서 고맙다는 말까지 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전부 다 진술을 했죠. 그러니까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이 전준철을 비롯해서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아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그 수렁 속으로 밀어넣는데 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전준철인데, 그 전준철을 정청래가 이재명에게 특검으로 임명해달라고, 내란몰이 특검으로 임명해달라고 추천을 한 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아주 격분을 했다는 그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격분을 하죠. 자기가 지은 죄를 그냥 들통나게 했는데, 그리고 대북송금 사건은 특가법상 뇌물 사건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100억 원이 넘죠. 그럼 이거는 그 징역형이 한 15년,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 그런 혐의로 지금 이재명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혐의 중 하나인데, 그걸 김성태 쪽에서 이재명을 코너로 몰아넣는 그 변호인 역할을 한 사람을 정청래가 특검으로 이재명에게 추천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과연 실수냐? 그렇지 않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죠. 의도적이다. 이게 이 전준철에 대해서 포털에서 검색만 해봐도 쌍방울 변호인 했다는 것이 다 나오는데, 이거를 그냥 놓치고 했겠느냐? 특히 이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전준철을 핵심 신복으로 두고 있었던 이성윤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전준철의 그 밑에 부장을 2번이나 했죠. 그러면 이성윤은 전준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추천을 했는데 그 상황을 모르고 했을까? 나중에 그들이 아주 친한 사이인데 그 김성태의 변론을 맡았던 걸 모르고 했을까? 그리고 이 추천을 누구에게 하느냐 하면은 본인은 최고위원이니까 이게 원내대표 소관입니다. 그래서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추천을 해서 한병도가 정청래에게 이런 사람을 추천하면 된다고 하고 추천을 한 거죠. 그런데 한병도는 또 누구냐? 한병도는 지금 원내대표를 하고 있지만은 문재인 때 정무수석을 한 인물이죠.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이성윤은 문재인 때 문재인의 총애를 받아서 경희대 법대 후배죠. 총애를 받아서 승승장구했던 인물. 그러니까 친문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을 코너로 몰아넣었던 그 변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한 겁니다. 그러니 이게 하나의 일종의 어떤 작전이, 세밀한 작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재명 그 물먹이기 쉬운 그런 상황을 만든 거죠. 만약에 전준철이 그대로 특검으로 임명이 돼서 그 이재명 쪽에서 걸러내지 못하고 특검으로 임명이 돼서 활동을 하면은 그다음부터 언론에서 그런 전력들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쏟아져 나오면은 이재명은 아주 난감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거죠. 1차 내란몰이를 하고 2차 내란몰이를 하는데 그 특검을 임명한 사람이 과거 자기를 궁지에 몰아넣은 그 김성태의 변호인이었다. 그 과정에서 일조를 했다. 그거 하면은 완전히 엉켜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도 나올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재명이 그 과정에서 이거를 발견을 하고 격분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런 인물을 나에게 추천을 했느냐? 자, 그래서 이 전준철 대신 이제 2명이 추천을 받았으니까 국민의힘은 추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민주당하고 조국당이 한 명씩 추천을 했는데, 민주당이 추천한 인물이 그런 인물이 들어왔으니까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죠. 이것을 배제를 하면.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조국도 이재명을 지금 패싱하고 합당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 없이 조국당이 추천한 판사 출신 권창영을 임명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민주당이 여당이죠. 여당에서 추천한 사람을 빼내버리고, 어쨌거나 조국당은 야당인데 야당이 추천한 권창영을 임명을 해서 다들 의아하다, 그런 말들도 했었습니다.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이 권창영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 그러니까 좌파 판사 출신이어서 영장 그전에 조은석이 검찰 출신을 특검으로 하니까는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판사 출신을 한 것 아닌가, 또는 정청래에게 단순히 삐져서 합당을 자기를 패싱하고 하니까는 그 뒤끝 장려를 해서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을 배제한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분석이 됐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주말 사이에 이게 그 배경이 이렇게 밝혀지면서 좌파 진영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정청래도 급속히 지금 꼬리를 내렸습니다. 정청래가 꼬리를 내려서
당의 인사검증 실패로 누를 끼쳐서 이재명에게 죄송하다. 이런, 말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쪽에서 대대적인 이제 반격에 들어갔습니다. 이건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재명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해서 앞장서고는 이건태, 대장동 변호사 출신이죠. 이재명의 변호사 출신으로 금배지를 단 인물인데, 이건태가 기자회견을 해서, 정청래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립니다. 이재명에 대한 배신이다. 배신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명백한 반역이다. 철저히 감찰해서 책임자, 정청래를 이야기를 하죠. 책임자를 문책해야 된다. 그리고 이 밀어붙인 자, 전준철을 밀어붙인 자, 이성윤이죠. 최고위원. 밀어붙인 자는 당에서 엑스맨 역할을 한 거다. 완전히 저거의 스파이 역할을 한 거다. 이런 말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반격의 기회를 잡은 거죠. 친명 쪽에서. 이재명을 패싱을 하고 합당을 하려고 하고, 이재명 물먹이는 이 특검 추천 후보가 있었고, 또 이재명과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검찰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법안 처리들, 이런 것들로 계속 정청래에게 밀렸는데, 이것이 들통난 것을 기회로 해서 반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청래가 책임져라. 또 이것을 추천을 한 이성윤은 또 친정청래 최고위원으로 꼽히고 있죠. 친청 최고위원. 그러면 이성윤도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하라.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파문이 아마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 동안 또 다른 이 여파가 막 생기면서 다른 꼬리를 물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파생 이슈가 많이 생길 거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조국도 지금 상당히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본인이 지방선거 때 워낙 존재감이 지금 없으니까는 당 지지율도 나오지 않고 해서 민주당하고 합당해서 일종의 묻어가는 그런 작전을 쓰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나온 대의비 문건에 따르면은 이거는 당대당 통합이 아니고 흡수 합당 형식이라는 것이 밝혀졌죠. 조국당에 처음에는 정청래하고 조국이 공동대표를 맡는다. 이런 말들도 나왔지만 전혀 그게 아니고, 공동대표를 맡으면은 당대당 통합이죠. 그게 아니고 완전히 흡수 통합이다. 왜냐하면 그 문건에 이 조국당에게는 지명직 최고위원 한 자리만 주는 걸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조국은 지금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현주를 비롯해서 친명 쪽에서 조국에 대해서 조롱을 보내고 있죠. 민주당을 숙주 삼아서 대권 노래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조롱을 당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 합당이 무산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조국은 오늘 13일까지, 그러니까 설 연휴에 들어가기 전까지 민주당이 합당에 대한 공식 입장을 결정을 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합당은 무산되는 거다. 이렇게 합당 데드라인까지 이제 정해서 무산 쪽으로 기우는, 어쨌든 그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뭔가 결론이 나야지 그 차례상 민심에서 그게 이제 여론의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조급하게 빨리 합당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하지만, 정청래하고 이재명하고 이렇게 완전히 틀어져서 가는 상황에서 정리된 입장이 나오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결국은 합당은 무산되는 쪽으로 간다. 그래서 이재명을 패싱하고 고립화하는 그런 작전이 일단 정청래 쪽의 입장에서 보면은 실패를 했다. 반란이 이현주가 이야기한 것처럼 반란을 일으켜보려고 했는데 이재명을 제치고 그게 이제 제압당하는 상황이 됐고, 그 제압당하는 것이 두 가지죠. 하나는 대의비 문건이 언론에 유출이 돼버린 거. 그래서 정청래가 이 대의비 문건 유출자를 색출하라 이렇게 하는 것도 반란이 진압당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그 대의비 문건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사검증 실패로 이재명에게 누를 끼쳤다. 이렇게 무릎을 꿇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바로 특검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뭔가 시도를 했는데 이것도 덜통이 나버린. 자, 이 상황이 돼서 일단은 정청래가
무릎을 꿇고 진압당하는 쪽으로 정청래가 어떻게 보면 실각을 할 수도 있는 8월달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8월달 전당대회에 나가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나가도 상당히 그 힘이 떨어진 상태에서 나가는, 그래서 결국 실각하는 길로 들어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 정청래 뒤에는 김어준하고 문재인 세력이 뒤에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방향으로 이재명을 공격을 하는 그런 작전도 아마 구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이 지방선거 공천 그리고 8월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좌파 진영은 급격히 분열이 되는 그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좌파의 분열은 결국 이재명을 끌어내리는 그 주체가 좌파 안에서 작동을 할 수 있다, 그런 동력이 작동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도 드는 일이 지금 지금까지 말씀드린 2차 내란몰이 특검 추천 파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